네, 이번 해설할 문제는 21년도 2학기 3번 문제고요, 기말고사. 보면은 순수교환 경제라고 해요. 이거 일반균형 문제죠. 순수교환 경제고, 이제 A랑 B가 있는데, 둘 다 효용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루트 XY로 주어져 있다고 하고, 이제 부존 자원이죠. 최초에 이제 각자 얼마나 소유하고 있었냐를 보시면은 A 같은 경우에는 X를 4, Y를 3만큼, B 같은 경우에는 X를 2, Y는 6만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 일반응용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자 두 사람의 소득을 MA랑 MB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예산 제약을 구하시오라고 하는데 이때 각 재화의 가격은 PX, PY라고 하죠. 이 예산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구성되냐면 순수교환 경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원래는 어느 그러니까 원래 효용극단 문제 풀 때는 그냥 소득이 뭐 M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순수교환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진 걸 팔아서 그걸로 소득을 얻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소득은 일단 A 같은 경우에는 X를 지금 4만큼 갖고 있어요. 근데 X의 가격이 얼마죠? PX. Y를 3만큼 갖고 있어요. 근데 Y의 가격이 PY 이렇게 돼서 4PX 더하기 3PY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사과를 4개, 뭐 복숭아를 3개 갖고 있다 해볼게요. 근데 사과 가격이 하나는 뭐 10,000원이고 사과 하나에 10,000원, 복숭아는 하나에 20,000원이래요. 그럼 제가 갖고 있는 실제 돈은 사과 4개에 10,000원이니까 40,000원 더하기 복숭아 3개에 20,000원이니까 6만원 해가지고 10만원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팔아서 그걸 내 소득으로 삼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MB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갖고 있는 게 2랑 6이니까요. 2PX 더하기 6PY가 되겠죠. 이게 각각의 이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곡선을 구하라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힌트를 보시면요. A의 YJ 소비량과 그리고 XJ 소비량 간의 관계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볼게요. 먼저 이 계약 곡선이라는 거 제가 그때 뭐라고 설명드렸나요? 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하는 지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즉 뭐라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똑같다. 그래서 MRSA가 MRSB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먼저 이제 MRSA 같은 경우에는 구해주시면 MRS 구하는 거는 다들 잊지 않으셨죠? 이거 어떻게 구하나요? MUX분의 MUY고 각각 이건 뭐예요? MUX라는 거는 이 U를 효용함수를 X로 미분한 거고 효용함수를 Y로 미분한 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효용함수는 XY가 되잖아요. 루트. 그래서 이거 X로 미분하시고 이거를 Y로 미분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게 X의 2분의 1승 곱하기 Y의 2분의 1승이잖아요. 그래서 미분해 주시면 2분의 1에 X의 마이너스 2분의 1에 Y의 2분의 1일 거고요. 밑에 미분해 주시면 2분의 1에 X의 2분의 1에 Y의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정리해 주시면 이거 날라가고요. Y분의 X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저희는 그냥 Y랑 그냥 X라고 쓰시지 마시고 A의 Y 소비량, A의 X 소비량이니까 Y 이렇게 써줄게요. 자, 근데 이게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이게 MRSB랑 똑같아야 되죠. 근데 MRSB 같은 경우에도 효용함수가 똑같으니까 이 MRS 구하시면 똑같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YB, YA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뭐 최적 지점이니까 이렇게 스타를 좀 찍어줄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약 곡선일 때는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보시면은 계약 곡선일 때 만족해야 되는 게 두 개예요. 일단 MRS가 두 개가 동일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때 일반 균형 같은 경우에는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없다 그랬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먼저 A의 X 소비량인 XA와 B의 X 소비량인 BX를 더하면 총 X의 그 전체 사회에 있는 X의 이제 전체 양이 돼야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X는 4랑 2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4 더하기 2 해서 6이 돼야 되는 거고 Y 같은 경우에도 이 조건을 만족을 해주셔야 됐죠. 그래서 Y 같은 경우에는 찾아주신 Y는 9개 있거든요. 위에 계산해보시면 이거를 만족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다시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원래 조건이
이거였죠 원래. 두 MRS가 동일해야 된다는 조건. 여기다가 이제 이거 위에 거를 그려다 주시면은 식이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식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이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 풀어주시면은 6YA의 B가 아니고 XA죠? 잠시만요. XA일 거고, 네. 6YA의 XA, 잠시만요. XAYA 해주시면 이게 뭐랑 똑같나요? 9XA에 XAYA랑 똑같죠? XAYA 날려주실 거고요. 이거 정리해서 써주시면 YA 스타는, 이거 다 스타, 네, 최저값이니까 그냥 다 달아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달아주시고, 네. 정리해주시면 YA 스타 같은 경우에는 2분의 3 XA 스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계약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힌트에서도 X의 Y 소비량, 그쵸? A의 Y 소비량 그리고 A의 X 소비량 간의 관계를 구하라 라고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은 소문제 3번을 풀어볼게요. 3번 같은 경우에는 각 소비자의 X, Y에 대한 수요 곡선을 구해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먼저 풀어주시면, 먼저 A부터 풀까요? 수요 우리 그때 어떻게 구하나요? 이것도 중간고사 범위여서 까먹으실 수도 있는데 그 옛날에 했었죠. MRX랑 PXPY랑 동일한 게 그 수요, 각 그 소비자가 수요를 결정하는 방식이죠. 우리 아까 MRS 위에서 구했을 때 이렇게 구했었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생겨야지 그럼 이 점에서 수요가 결정된다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YA는 PXPY의 XA가 될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구했나요? 이것만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예산선에 대입했었죠? 예산선 지금 써주시면 PXX 더하기 PYY는 MA 이렇게 되거든요. 아까 위에서 소득이 MA라고 했으니까. 자, 보시면은 이렇게 왜 구성되는지 알겠죠? 예산신 이렇게 생긴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이제 이 Y를 여기 자리에 대입을 해주시면 PXX 더하기 XA죠? XA, 이거 다 XAYA예요. 는 MA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은 XA의 소비량은 어떻게 되나요? MA의 EPX 이렇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YA 같은 경우에는 지금 XA 정해진 값을 이 식에다 대입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YA 구해주시면 YA 스타 같은 경우에는 MA의 EPY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고요. B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하시면 되거든요. B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근데 다 동일하죠. MRS도 동일하고 MRS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지금 PI분의 PX는 똑같아야 되고, 이때 예산선은 어떻게 되나요? PX, XB, 이제는 이제 B의 소비니까 PY, YB는 MB다. B의 그러니까 이거 해가지고 똑같이 구해주시면 되거든요. 이거 정확히 똑같아요, 위에 거랑. 그래서 구해주시면 XB 스타 같은 경우에는 MB의 EPX가 나올 거고요. YB 스타 같은 경우에는 MB의 EPY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번 답 각각에 대한 수요를 찾아줄 수가 있어요. 이게 수요 곡선입니다. 왜냐면 X랑 PX, PR가 그 변수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고, 4번 이제 4번부터 조금 문제가 까다로운데, 일반 균형을 만족하는 이제 PX랑 PY를 구하고요. 이제 뭐라고 돼 있냐? 이 가격에서 효율성 조건을 만족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이냐라고, 만족하는지 보여라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써있냐면 Y는 단위 가격 재활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단위 가격 같은 경우는 그 교환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어떤 상품을 선정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선정을 해요. 그 다음에 가격을 일정한 수준에 묶어놔요. 가격을 일정한 수준에 고정시켜요. 그리고 다른 상품의 상대 가격을 다른 상품의 그냥 가격이에요. 죄송합니다. 다른 상품의 가격을 이제 이에 대한 상대 비율로 표시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문제를 풀면서 알아볼게요. 네, 오늘 좀 쓸 게 많네요.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무슨 소린가 보시면은
먼저 일반 균형이라고 했잖아요. 일반 균형의 또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뭔가요? 초과 수요랑 초과 공급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수요랑 공급이 일치하더라라는 거고, 이 조건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풀어보시면은, 자, x에 대한 걸 보고 y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 두 제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a의 x 수요 더하기 b의 x 수요를 하시면 어떻게 돼요? 전체 x의 양이 나와야 되죠. 사회에 있는 전체 x, 이게 뭔가요? 6개죠. 두 명의 이제 x에 대한 부존자원을 더해주시면 되고, 자, a의 y 수요, b의 y 수요 더해주시면 전체 y 양이 나와야 되고요. 이거 얼마인가요? 9가 나오겠죠. 자, 이거 가볼게요. 자, 아까 우리 위에서 구한 거 기억나시나요? 위에서 구했을 때 그러니까 A의 X 수요가 MA의 EPX였고요. 죄송합니다. B의 X 수요는 MB의 EPX였고요. A의 Y 수요는 MA의 EPY였고요. 그 다음에 B의 Y 수요는 MB의 EPY였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이거를 위해 시계 대입을 해주시면 일단은 얘랑 얘를 더해야겠죠. 그래, 1번 x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되나요? 2px분의 ma 더하기 mb가 6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px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은, 왜냐면 지금 구하라는 게 px랑 py를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px에 대해 정리를 해주시면은 12분의 ma 더하기 mb가 나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2번. 지금 y에 대한 수요량을 구해야겠죠? 제가 지금 잘못 구했는데 잠시만요. 구한 거 맞는데 지금 미주를 잘못 썼어요. 지금 1번은 얘랑 얘를 더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얘가 나온 거예요. 2번 같은 경우 y의 수요량이니까 얘네 둘을 더해야겠죠? 그래서 더해주시면 이 py분의 ma 더하기 mb가 나와요. 이게 이제 9랑 일치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py에 대해서 풀어주시면 py는 18분의 ma 더하기 mb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지금 x랑 px, py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좀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이게 왜냐면 y는 단위 가격 제하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떻게 되냐. 이거의 둘의 관계를 좀 풀어 쓰시면은 px는 2분의 3 py라고 나오거든요. 이건 계산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이제 상대 가격을. 왜냐면 y가 단위 가격 제하잖아요. 그러니까 py가 이거를 py를 그래서 상수로 두시는 거예요. 뭐 일종의.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px가 정리가 되겠죠. 상대적인 비율에 의해서.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단위 가격 제하라는 게. 얘네 두 개가 둘 다 변수라고 보지 말고 py가 이제 일종의 뭔가 상수다. 단위 가격. 아까 말했죠. 어떤 상품을 선정해서 가격을 일정한 수준에 묶어두고, 저는 이제 뭐 알파라고 묶어둔 거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 자동으로 2분의 3 알파가 되겠죠. 이 상대 가격, 이 상대적인 비율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표시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py에 대한 px의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따져야 될 게 효율성 조건을 만족하느냐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일반 균형에서 효율성 조건은 MRS가 두 개가 일치하는 거였죠. 자, 근데 우리가 먼저 아까 MRSA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MUX분의 MUY 해가지고 구한 거 있었죠. 그거 구해주시면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아까 YA랑 XA 구했죠. 이거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얘랑 얘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다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필기를 해주셨을 거라 보고 밑에 그냥 제가 따로 안 가지고 쓸게요. 그대로. 그러면은 이렇게 식이 써지는 게 아니고 두 개가 바뀌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Y가 위에 있고 X가 아래 있죠. 근데 이렇게 주어져겠죠. 그래서 이거를 써주시면은 P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쵸? 이거 정리해주시면 이거는 해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게 뭐랑 똑같나요? 지금 보시면은 이식 갖고 오시면 양변을 py로 나누면은 이게 나오죠. 그래서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MRSA 같은 경우에는 2분의 3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MRSB가 2분의 3인지만 보면 되겠죠.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MRSB는 같은 효용함수를 갖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표시일 거고요. 자, 근데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나요? 우리가
XA 더하기 XB를 하면 전체 X량이 6이 나와야 되고 YA 더하기 YB를 하면 전체 Y량이 9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9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요. 6 마이너스 XA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일반균형에서는 지금 우리가 일반균형이라는 전제 하에서 구하는 거잖아요. 일반균형에서 효율성이 만족하냐를 본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균형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일반균형에서 뭘 만족하죠? 아까 우리가 구했던 게 2번, 그러니까 문제 2번을 올라가시면 이게 좀 그러니까 문제 구조가 복잡해요. 문제 2번을 올라가시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계약곡선에서는 이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잖아요. 어디 있나요? 이거를 지금 만족한다고 했죠. 그렇죠? 일반균형에서는 이걸 만족한다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식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잠시만요. 이 문제가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일반균형이라는 거를 지금 만족한다는 조건 하에서 갖고 온 거고 일반균형에서는 이 식을 만족해야 돼요. 왜냐 일반균형의 균형은 계약곡선 위에 있으니까. 근데 계약곡선일 때는 이걸 만족한다는 사실을 앞에서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와서 다시 써주시면은 여기다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9 빼기 2분의 3의 XA 빼기 6 빼기 XA가 되겠죠. 자, 좀 설명 헷갈리게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일단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균형을 보이고 일반균형 가격에서 효율성을 만족하느냐라고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제가 이제 일반균형이라는 게 전제예요. 자, 그런데 일반균형이라는 이 균형은 어디 위에 있는 거예요? 계약곡선 위에 있는 점이죠. 계약곡선 자체가 그 이제 이 두 개가 맞닿는 무차별선 두 개가 맞닿는 점을 다 이어놓은 게 계약곡선이니까. 근데 이 계약곡선에서는 아까 뭐가 성립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약곡선이죠. 그래서 계약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선 이게 성립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좀 복잡하지만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풀어보시면은 양변에다가 위아래 다 2를 곱해 보겠습니다. 2 곱하시면 18 빼기 3XA가 될 거고요. 2 곱하면 12 빼기 2XA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써주시면 이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써주시면요. 이거 6으로 묶어볼게요. 3 빼기 죄송합니다. 3이 6이 아니고 3으로 묶으면 6 빼기 XA 밑에 거는 2로 묶을게요. 6 빼기 XA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개가 날라가서 2분의 3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MRSA도 2분의 3이었고요. MRSB도 2분의 3이래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일치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효율적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좀 어렵죠. 이 일반균형 파트가 조금 원래 좀 어렵습니다. 마지막 5번째 문제. 자, 이것도 좀 짜증나죠. MRSA가 1이고 MRSB가 2래요. 영상이 좀 길어지고 있네요. 이제 A, B 모두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범위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P가 2분의 3이면 그러니까 PX, PY가 잠시만 이거 좀 다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이 이제 만약에 얘네 둘의 상대 가격이 2분의 3이면 두 소비자는 소비량을 어떻게 조정하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MRSA랑 MRSB 사이에 상대 가격이 위치하잖아요. 그러면은 효용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 가격이 1에서 2 사이면 그러니까 효용 증가할 수 있는 범위는 1에서 2 사이가 되겠죠. 이 상대 가격의 범위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간고사 때 하셨던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제가 설명드렸을 텐데 MRS라는 게 갖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풀었으면 MUX분의 MUY분의 X잖아요. MUX라는 건 뭐예요? 내가 X제를 한 단위도 소비했을 때 증가되는 효용의 양, MUY는 Y제를 한 단위도 소비했을 때 증가되는 효용의 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제가 이 MRS가 만약에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X 하나 소비하면 효용이 3만큼 올라가는데 Y 하나 소비하면 효용이 1만큼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X가 Y의 3배의 가치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뭐다? MRS는 소비자의 주관적 가치, 정확히 말하면 주관적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쵸? 저한테는요 말했죠. X가 X 하나 더 소비하면 3 올라가 효용이, Y 하나 올라가면 1 올라가요. 그러니까 X가 Y 3개만큼의 가치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문제에서 우리가
MRSA가 1이라고 했죠. 자,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PX, PY보다 작은 상태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PX, PY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뭔가요?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교환되는 객관적 교환 비율이죠. 자, 이게 지금 1이래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다? 나는 X 하나 더 소비했을 때 효용이 1만큼 올라. Y 하나 소비했을 때도 효용이 1만큼 올라. 뭐 둘 다 2만큼 올라도 되고 아무튼 같은 비율로 오른다라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이게 더 크대요. 이게 1보다. 그럼 이게 다시 풀었으면 PY가 PX보다 작다는 거죠. 시장에선 뭐예요? X 가격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지금 X를 소비하나 Y를 소비하나 똑같은데 시장에서는 지금 X 가격이 더 높대요. Y가 더 싸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는 X를 팔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부존자만 있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X를 팔고 그 돈으로 Y를 사는 게 이득이겠죠. 왜냐? 그죠? 나는 X 사나 Y 사나 어차피 똑같이 무차별한데 시장에서는 X를 더 비싸게 쳐준대요. 그럼 나는 X를 팔고 Y를 구매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효용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 있을 때 일단 A는 효용이 증가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B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건 똑같이 해석해 볼게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나요? 자, 나는 X 하나 사면 효용이 2만큼 올라가요. Y 하나 사면 효용이 1만큼 올라간대요. 자, 그런데 시장에서 지금 가격 측정을 해 보니까요. 이렇게 풀어 보면은 PX는 EPY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나한텐 지금 뭐예요? X가 Y에 자, 이렇게 보지 말고 자, 이게 지금 주관적 교환 비율이라고 했죠? 나의 주관적 교환 비율은 2예요. 근데 시장에서 하고 있는 객관적 X에 대한 가치를 내 거보다 더 작게 측정하고 있죠? 그럼 난 어떻게 해요? X의 주관적 가치가 더 크죠? 지금 시장에서 팔고 있는 객관적 가치보다. 그래서 Y를 팔고 이 경우에는 X를 사시면 됩니다. 그쵸?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했던 그 원리를 다시 갖고 와 설명해드리면, 자, 지금 이식 풀어 쓰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X랑 Y랑 둘 다 가격이 1이라고 할게요. 지금 식 그럼 만족하죠? 자, 나는요 X 하나를 구매하면 내 효용이 2만큼 올라가요. Y 하나는 1만큼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예요? X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X의 가치가 더 나한테 높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둘 다 가격이 1이래요. 그럼 지금 뭐예요? 나는 X의 가치가 높아요. 그러면은 가격이 같으면 Y를 팔고 X를 사면 나는 더 효용이 올라가겠죠. 나는 두 개 가격은 같은데 실제로 나는 X를 샀을 때 효용이 더 크게 증가하니까 Y를 팔고 X를 사겠죠. 그런 결과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되면 효용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만족시키는 결국에 이제 PX, PY가 MRSA와 MRSB 사이에 있을 때는 둘 다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효용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보 있냐면 이게 이제 2분의 3이면은 각각 어떻게 반응하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럼 보시면은 똑같죠? 이게 2분의 3이면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돼요? A랑 B를 나눌 수 있는데 B 같은 경우 B 먼저 볼까요? B 밑에 지금 했었죠? B는 Y를 팔고 X를 구매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네, 잠시만요. X 수요를 그러니까 X 소비를 늘리고 소비량이라고 부르세요. Y 소비를 낮춘다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A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X를 팔고 Y를 구매하는 게 이득이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X 소비를 낮추고 Y 소비를 늘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일단 설명은 제대로 해드렸거든요. 혹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이해 안 되시면 한번 좀 꼼꼼히 풀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영상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